전설야담. 재앙의 기운을 지닌 아이. 조선정부 중앙군사조직인 5위 장교를 지낸 김대갑은 현재 전라북도 익산에 속하는 여산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 10살 때 부모를 모두 잃었고 누군가 저주하는 바람에 집에 고변이 생겨 일족이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김대갑은 화를 피해서 급히 서울로 올라갔으나 고단한 신세로 의지할 데 없이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걸식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김대갑은 날마다 정처 없이 방랑하기보다는 큰 대갓집에 몸을 의탁하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력 있는 집안에서 자빌이라도 하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뭔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한 까닭입니다. 하여 그는 안국동에 있는 민백상 대감댁을 찾아가서 자기 신세가 절박하고 공궁함을 아랜 다음 거두어 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한성 8년을 지낸 민유중의 증손으로 귀족 가문인 민백상은 아량이 넓어 외면하지 않고 김대갑의 호소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민공이 가만히 살펴보니 어린 김대갑의 외양은 초췌하지만 언사가 영민하기에 측은히 여겨서 허락했습니다. 그래,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려무나. 단번에 허락을 얻은 김대갑은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올린 후 온갖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김대갑은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비로 쓸고 뜰에 물 뿌리는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틈틈이 양반댁 자식들이 글 읽는 옆에서 열심히 귀동냥하면서 그를 조금씩 깨우쳤습니다. 김대갑은 영리해서 한번 보거나 들으면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여 외울 수 있었으며 글씨를 연습하면서 나름의 묘복까지 익혔습니다. 그렇다고 본래의 잡다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민공은 김대갑의 성실함과 뛰어난 재주를 기특히 여겨서 문사에 능한 문객을 시켜 가르치게 했더니 어린 나이에도 제법 조숙하여 배우는 즉시 척척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공을 찾아온 어떤 관상쟁이가 우연히 김대갑을 보고는 혀를 차며 민공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고 무슨 뜻인가? 고변으로 받은 독이 들었던 아이라 오래지 않아 불길한 기운이 생겨 그 해로움이 주인에게까지 미칠 것이외다. 관상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건의했지만 민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큰일을 당해 사고무친으로 내게 의지하고 있거늘 어찌 차마 내쫓을 수 있겠는가? 얼마 후 관상쟁이가 다시 찾아와 더욱 강한 어조로 재차 권했으나 민공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상쟁이가 말을 바꿔 민공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공의 후덕으로 좋기 재앙을 덜어서 보호할 만한 사람이 됐사오니 한번 저의 술법을 써보시지요. 황촉 30쌍과 백지 10권, 향 10봉, 백미 10마를 마련하여 저 아이에게 주어 깊은 산중 외진절에 가서 분향하고 개송을 외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성으로 빌면 후환이 영구히 없어질 테니까요. 개송은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를 이루는 말이니 공손히 정성을 보이며 부탁함으로써 부처의 힘으로 재앙을 물리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검토해 보겠네. 잠깐 생각에 잠긴 민공은 관상쟁이가 거론한 물품을 마련해서 김대갑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정성을 보이는 일이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알겠다고 대답한 김대갑은 그 길로 산중으로 들어가 30일간 정저하여 불공을 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나자 김대갑은 집으로 돌아와 민공을 배웠고 민공이 다시 관상쟁이를 불러 김대갑을 보게 했습니다. 이에 관상쟁이는 김대갑을 면밀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젠 염려 없습니다. 그리하여 김대갑은 민공댁에서 아무 탈 없이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민공이 평안감사로 나갈 때
김대갑은 막객으로 따라갔습니다. 막객은 지방관을 따라다니며 이를 돕는 무관 표수를 가리키며 비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민공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즈음에 정리하면서 두루 살펴보니 가명 창고에 1만여 냥이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대갑이 민공에게 그 돈을 어떻게 처분할지 묻자 민공이 무심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나의 돌아가는 행장이 씻은 듯 깨끗해야 함은 너도 아는 바 아니겠느냐. 어찌 이 물건으로 허물이 되게끔 하겠느냐. 내가 알아서 처분하여라. 김대갑은 거듭 사양했으나 민공이 받아들이지 않자 물러나서 여러모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의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털럭 한 올도 모두 공이 주신 것이다. 지금 또 큰 돈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김대갑은 문득 떠오르는 뭔가를 도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민공이 떠날 시기에 이르렀을 때 김대갑은 병을 핑계하여 함께 떠나지 않고 대동강 머리에서 하직을 고했습니다. 소인 몸이 좋지 않아 여기서 좀 쉬다가 차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따르느라 애썼으니 그리하게. 민공은 너그럽게 허락하고 임지를 떠나 한양으로 행차했습니다. 김대갑은 사실 아픈 게 아니라 달리 하고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과의 무역이었으니 조선 특산물인 인삼을 대량으로 사서 배에 싣고 영경으로 갔습니다. 영경은 옛날 연나라 도읍인데서 비롯된 지명이며 조선 후기에 청나라 도읍인 영경에 가는 사신을 연행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큰돈 벌은 김대갑은 비단과 약재를 사서 배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김대갑은 전라도 강경 장터로 가서 그 물화를 전부 팔아 수만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된 김대갑이 당당히 고향 석천리 옛집을 찾아가니 쑥대만 가득했습니다. 세월 무상이구나. 김대갑은 그곳을 개간하여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못을 파고 앞들에 좋은 땅 수천 경을 장만하여 농사지어 천석을 채워 마을 사람들로부터 천석군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김대갑은 더 이상 재산 불리기를 그만두었고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습니다. 나같이 고단한 사람이 재앙의 구렁텅이를 벗어나 천석군이 됐으니 이 모두 누구 덕이더냐. 김대갑은 은혜를 갚고자 상경하여 민공댁을 찾아갔는데 이미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민백상은 1760년 우의정이 됐으나 1761년 사도세자의 평양 외유 밀행에 책임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대갑은 뒤늦게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크게 통곡했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김대갑은 이후 쇠락한 민공댁의 혼사나 상사, 귀양살이 비용 등 크고 작은 재반 가정사를 돌보아 줬습니다. 김대갑은 한두 해가 아니라 나이 85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민공의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과 김대갑의 보온을 모두 높이 평가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